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요즘 때 아닌 홍역으로 비상입니다. 경북에 이어 경기도까지 총 26명이 확진을 받았는데요. 공기 중으로도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단체 생활을 하는 영유아 시설이나 학교 등을 중심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조 증상은 기침과 콧물, 결막염 등이라고 합니다. 1월 21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좁은 도로와 하루 2만여 대의 차량 통행으로 정체를 빚었던 성동구 금호동 장터길이 2021년부터 확장 공사에 들어갑니다. 뉴타운이 해제된 중랑구의 도시재생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묵이동은 장미를 주제로, 상봉역은 상업 중심지로 변모합니다. 성북구의 빈집이 162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절반가량이 재개발 예정지였던 곳으로 공동이용시설 개발도 추진됩니다. 오늘 새벽 강일동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70대 남성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성동구 금호동 장터길의 확장이 결정됐습니다. 장터길은 시청 방면의 도심과 동호대교를 건너 강남을 잇는 보조 간선도로로 하루 2만여 대의 차량 통행이 있는 곳이지만 좁은 도로 탓에 상습 정체를 겪고 있는 곳입니다. 이 길이 2차로에서 3차로로 확장됩니다. 조성혁 기자입니다. 성동구 금호동 장터길입니다. 동호대교를 건너 강남으로 가거나 반대편 시청 방면으로 가기 위해 하루 평균 2만여 대의 차량이 이곳을 지납니다. 하지만 2차로에 불과한 좁은 도로로 인해 교통지옥을 겪은 지 십수년,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평일 낮 시간에도 정체를 겪을 정도입니다. 50cm에 불과한 보도폭도 문제입니다. 사람 한 명 제대로 지나기조차 어렵습니다. 이렇듯 교통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는 금남시장길이 확장됩니다. 기존 2차로에서 3차로로 길을 넓히게 됩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 금남시장 1단계 구간 확장 사업이 결정된 것. 1단계 사업은 금호역에서 금남시장을 연결하는 총 400m 구간 중 110m 구간이 대상으로 기존 8m 길을 15m로 넓힙니다. 이에 따라 보도폭도 1m 이상으로 넓혀질 전망입니다. 1단계 사업의 총 예산은 250억 원으로 이 중 20억 원이 도로공사에 쓰이고 나머지 230억 원이 수용할 건물의 보상비로 쓰일 예정입니다. 금호역 쪽 방향으로 가는 걸 지금 2차선으로 돼 있는 걸 2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한 차선을 확장하다 보니까 보도폭도 좀 2m로 확장을 하고 양쪽 도로 폭이 15.7m 정도. 다만 수용될 건물의 건물주와 세입자들의 반발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들은 3, 4층 건물이 있는 15필지의 보상비로 230억 원은 너무 적다고 주장합니다. 또 시장 내 오랜 시간 장사를 한 업체들에 대한 충분한 영업 보상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건물이 올라있다면 어떻게 해야지? 최소가 이렇게 저희도 영업한 게 엄청 만들고 나가고 영업 보상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군은 현재 책정한 금액은 대략적인 보상 비용이라며 내년 감정평가를 거쳐 정확한 보상 비용을 산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호동 장터길 1차 확장 사업은 2021년 시작할 예정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대로 나머지 300m 구간도 확장할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중랑구는 노후된 주거지가 많고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도시개발 속도가 더딘 지역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뉴타운 사업이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중화역과 상봉역 일대 재개발 사업은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동은 기자입니다. 오랜 세월 추진돼온 뉴타운 사업이 해제되면서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중랑구 중화 2동과 묵이동 일대. 두 지역 모두 도시재생 사업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묵이동의 경우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서울시로부터 100억 원의 마중물 사업비를 지원받아 장미를 매개로 한 도시재생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중화이동은 지난해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며 사업 추진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도심재생 사업을 통해서 이 지역을 좀 활성화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단계인 희망지 사업을 저희가 이제 이번에 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주민들이 기대가 굉장히 크면서도 굉장히 두려움이 많습니다.
중화동 내 다른 구역과 달리 재개발 사업이 여전히 추진 중인 중화 3구역의 경우 지난해 12월 구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고시했고 올 상반기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중화 뉴타운과 달리 상봉역 일대는 상업, 업무 기능에 초점을 맞춰 개발이 추진 중입니다. 2013년 완공한 상봉 프레미어스 M코를 제외한 나머지 구역은 재개발 사업이 대부분 해제됐고 현재 상봉 7구역과 9구역이 재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우선 상봉 7구역은 사업 시행 인가를 마치고 시공사 선정 단계에 있는데 최고 44층의 주상복합 4개 동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상봉터미널 복합 개발과 맞물린 상봉 9구역은 현재 촉진 계획 변경을 추진 중입니다. 상봉터미널 부지에 최고 49층 주상복합 4개 동을 조성할 예정. 판매와 업무, 문화시설 등의 비주거 시설이 전체 면적의 51%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상업 중심지로의 변모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빈집 전수 조사에 나선 가운데 성북구가 가장 먼저 조사를 끝마쳤습니다. 당초 빈집이 800채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로는 5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북구는 1년간 전기와 수도를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빈집으로 추정해왔습니다. 그렇게 파악된 빈집은 모두 823동.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빈집 전수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이주가 시작된 지역을 제외하고 집계한 결과 실제 빈집은 162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추정치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빈집은 왜 발생했을까? 성북구에 따르면 빈집 162동 중 40%인 68동이 재개발 해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 재개발이 예정돼 있어 노후된 주택을 빈집 상태로 놔둔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하지만 개발은 해제됐고 방치됐던 빈집은 아직 그 쓰임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서울에서 재개발 사업이 해제된 370곳 중 10%에 달하는 37곳이 성북구인 만큼 해제 지역의 빈집 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계획 규제가 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종이라든가 자연경관지구라든가 거기에 소유자 입장에서 자금을 투입해도 실제 투입한 금액에 대한 상응 처리가 안 되는 지역. 너무 이제 거기는 이제 뭐 집을 지을 수도 없고 또 예를 들어서 맹지여가지고 건축허가도 안 나는 지역 이런 데는 또 빈집으로 방치하는 경우가 간간히 있고요. 대부분은 정비구역 해제 지역에 발생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북구는 오늘 3월부터 빈집 162동에 대한 용역을 시작합니다.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빈집을 매입하고 청년주택이나 창업공간으로 제공한다는 것. 또 무조건 건물을 새로 짓기보단 주변 상황을 고려해 빈집 부지를 텃밭이나 공동 이용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실 그동안 위험 수준의 빈집이라 해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자치구가 나서 철거하거나 수용하기 어려웠던 상황. 하지만 지난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생기면서 자치구가 나서 빈집을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안전 유생에 취약한 집 이런 것들은 구청에서 이제 강제 권한으로 철거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생겼고 이제 집주인이 직접적으로 철거하지 않는 것들은 저희가 먼저 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집주인한테 청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법이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빈집을 활용해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고 동시에 주거환경 개선 효과까지 얻고자 하는 빈집 재생 프로젝트. 성북구가 그 시작을 알린 가운데 빈집의 새로운 변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희진입니다. 오늘 새벽 1시 30분쯤 강동구 강일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숨진 70대 박모 씨는 화재 당시 거동이 불편했던 상태로 연기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박모 씨가 살던 아파트의 작은 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2시 30분쯤 구로구 개봉 사거리에서 주행 중이던 승합차가 전신주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70대 남모 씨가 왼쪽 다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남모 씨와 사고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강동구 성내동에는 만화를 테마로 한 강풀 만화거리가 있습니다.
몇 해 전부터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이 진행돼 왔는데요. 최근에는 이 거리를 지역 명소로 만들기 위한 종합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길가 사이 알록달록하게 그려진 그림이 눈에 들어옵니다. 다양한 표정의 캐릭터는 익살스러움을 자아냅니다. 강동구 성내동의 강풀 만화거리입니다. 2013년 특화거리로 선정되면서 캐릭터 벽화와 만화를 테마로 한 카페 등의 부대 시설이 설치됐지만 5년의 시간 동안 뚜렷한 변화 없이 기존 시설이 방치되거나 노후화되면서 거리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만화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종합계획이 추진됩니다. 올 3월까지 추진될 종합계획에는 벽화 개보수와 가로 환경 개선 등의 인프라를 보강하는 한편 창업을 준비하거나 예술업종에 종사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 용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천호대로변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성내동 인근 골목 상권과 연계한 유통규제 완화책도 추진될 전망입니다. 좀 더 다양한, 그다음에 좀 더 지역 주민들이 많이 유입하는 지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로데오 거리, 그다음에 천호 지하보도 오르락내리락, 그다음에 쭈꾸미 골목, 그리고 여기에 강풀 만화거리하고 엔젤 공방까지 이어지는 요 지역을 문화거리로 조성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풀 만화거리는 출범 초기 450명의 방문객을 시작으로 지난해엔 1,400여 명이 다녀간 상황. 문화 콘텐츠를 관광 자원으로 발전시키는 방식의 지역 활성화 정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기해년 새해를 맞아 노원구에서는 지역 현안을 살피는 동별 업무보고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마을버스 노선 변경과 노점 정비 등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토로했습니다. 박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원구 중계동 주민들의 손은 바삐 올라갔습니다. 가정주부 최영훈 씨는 자녀들이 통학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마을버스 노선 조정을 요구했고, 아파트 입주자 회장은 통행로에 들어선 노점 탓에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사계동까지 나가려면 기본 20분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려고 잡상이 내리고 야구를 더하고 눈만 뜨면 거기다 펴놓고 그냥 그 한간도도 바로 앞이라. 답변에 나선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서울 시내 모든 버스 관리는 시가 맡고 있어서 마을버스 노선 변경조차 자치구가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민원이 많은 만큼 서울시에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통행에 지장을 주는 노점에 한해서 정비를 하겠다는 답변도 내놓았습니다. 근데 이 버스 노선 조정은 정말 유감스럽게도 구청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서울시가 꽉 틀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노점상 하시는 분들도 같은 주민이고 지장을 주면서 노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수도 배관 교체 지원 금액이 조금 야박하다는 푸념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바랬는데 너무 조금이고 청장님 조금 더 써주세요.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아파트 배관 교체 비용 73만 원 중 40만 원은 서울시가, 10만 원은 노원구가 지원 중이고 나머지 비용은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주민 부담금은 없다는 설명입니다. 서울시 보조금 인상 부분은 노원 지역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공을 넘겼습니다. 서울시 지원금을 조금 올리는 문제, 40만 원에서 한 60만 원, 70만 원 올리는 부분은 우리의 든든한 히어로 봉양순 서울시. 지역 최대 이슈이면서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창동 차량기지 개발 사업의 상황 보고도 계속됐습니다. 창동 차량기지가 남양주로 별내로 옮겨가는 공사가 한참 진행이 되고 거기까지 전철이 연결되는 과정이 지금 진행되잖아요. 기해년 새해를 맞아 자치구 주요 사업을 보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 노원구 동별 업무 보고회는 오는 25일까지 계속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대사증후군에 대한 주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송파구 보건소에서는 대사증후군 검진을 토대로 맞춤형 건강 플랜까지 짜주는 건강관리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보도에 태윤형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남편과 함께 보건소를 찾은 강영애 씨. 키와 몸무게를 재고 지방량과 근육량 등 체성분 검사도 받습니다. 대사증후군 검진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내 건강에 대한 염려는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미리 관리하는 마음으로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 암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질환들의 집합체인 대사증후군. 한자리에서 대사증후군 검진과 맞춤형 처방까지 가능한 건강관리센터가 송파구 보건소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거 증상이 전혀 없고 자칫 그냥 방치할 수가 있는데요. 그냥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같은 질환으로 이완될 가능성이 높은 복부둘레와 혈압, 공복혈당 등 5가지 항목의 대사증후군 검진을 마치면 전문 의료진의 맞춤형 관리가 시작됩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개인마다 각기 다른 식단이 짜이고 운동 처방까지 내려집니다. 검진부터 처방까지 모두가 무료입니다. 그 검진 결과에 따라서 전문 의사 선생님과 건강 계획을 세우시고 그 건강 계획 아래 전문 영양사, 운동사와 생활습관 상담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30세 이상 서울시민 3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대사증후군. 송파구 보건소는 오는 3월부터 지역사회 1차 의료기관과도 협업해 추가적인 전문 상담과 교육 서비스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케이블TV 태윤영입니다. 일부 자치구에서 시작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올해부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됩니다. 교육 관계자와 자치구청장들은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잡자며 의기투합했습니다. 박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 25개 자치구청장들이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2단계 도약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사업을 통해 거둔 성과를 보고하며 올해는 발걸음을 더 크게 내딛자고 제안했습니다. 마을과 저희 교육청이 함께 협력해서 제도권 공교육에 최대로 풍부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마을 결합형 교육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그동안 진행되어 왔고 지난 2015년 11개 자치구에서 시작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교육기관과 지역사회가 아이들을 함께 키워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사업을 통해 방과 후 학습과 청소년 지역축제가 활성화됐습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올해부턴 25개 전 자치구가 동참하며 돌봄교실 확대와 고교 무상급식 또한 실시됩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출발한 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교육 가치와 철학으로 채택돼서 더 넓고 더 넓게 전국화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 등 물심양면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와 마을을 넘나들면서 즐겁게 배우고 또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학교와 마을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고 향후 4년의 비전을 선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참석자들은 업무 협약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협약식 행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무너진 공교육을 회복하는 원년으로 삼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케이블TV 박선아입니다. 지난해 11월 의장단 업무 추진비를 공개하면서 반쪽짜리라는 비난과 인원수 부풀리기 의혹까지 받았던 마포구의회가 최근 업무 추진비 관련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업무 추진비 사용 제한 범위와 공개 방식, 그리고 징계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마포구의회가 업무 추진비 관련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규정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효력을 가지는 일종의 법 규범. 구의회가 정리한 내용에 따르면 개인 용도나 심야 시간, 휴일 등 업무 추진비 사용 제한 범위가 정리됐고 문건을 매 분기 공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례적으로 모니터링을 거쳐 위반자에 대해 환수 또는 징계 조치한다는 내용까지도 정리됐습니다. 규정에 따라 구의회는 또다시 두 번째 업무 추진비를 공개했습니다. 두루뭉술하게 적혀 논란이 됐던 집행 내역은 조금 더 구체화됐습니다. 신수동 재건축 관련 민원사항 논의, 당인동 발전소 현안 문제 논의 등 어떤 업무를 보면서 비용을 사용했는지 조금 더 알 수 있도록 표기한 겁니다. 상임위원장들까지 협조를 다 받았어요. 홈페이지 이렇게 공개하고 또 지난번에 그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적된 사항이니까 될 수 있는 최대한 보는 분들이 또 이렇게 또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한편 구의회는 홈페이지에도 업무 추진비 관련 항목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공지사항에 올렸던 문건을 하나의 항목에 업로드하면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또 의장단을 대상으로 업무 추진비 사용 교육을 상시적으로 진행하면서 업무 추진비 사용의 투명성을 계속 높여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서울시가 청년 실업을 줄이기 위한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5,450명을 모집합니다. 뉴딜 일자리 사업은 현장 실무 경험이 기업의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1일까지를 1차 모집 기간으로 정하고 129개 사업에 참여할 1,005명을 우선 선발합니다. 이들은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649명, 그리고 자치구에 356명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뉴딜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는 최대 23개월간 일자리가 보장되며 서울형 생활임금이 적용돼 월 최대 21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 경력금 횡령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희 전 강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는 업무상 횡령 5,900만 원과 증거인멸 고사 혐의는 유죄로, 지인 취업을 청탁했다는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신 전 구청장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경력금과 포상금 등 9,3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의 지시로 증거를 인멸해 재판에 넘겨진 강남구청 전 A모 과장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여성 절반이 우리 사회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서울시 조사 결과 여성들의 72%는 범죄가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새해 들어 많은 자치구가 안전도시 건설을 구정 방향으로 잡고 있죠. 전담부서와 범죄 예방시설 등 하드웨어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 인식적인 개선이 더 우선돼야 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